네,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지난주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번 주를 한 주를 또 다시 한번 대비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이번 주의 주제 이슈라 본다 그러면은 이란 노이즈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이란 노이즈. 미중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해결책이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노이즈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반도체주가 많이 흔들렸죠.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지난주 증시를 잠깐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유독 우리 코스닥 시장만 급락이 나왔다.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죠. 굉장히 수급도 많이 꼬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고, 한 주간 미국 증시를 보면 고유가, 인플레, 금리 부담,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의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유가, 인플레 우려, 뭐 미중 회담 실망감 등등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우려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성장 테마주가 또 막판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죠. 한 주간의 미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반도체 쪽이 조금 불안했다는 점. 그렇죠. 뭐 그거 외에는 좀 흐지부지했어요. 엔비디아가 안 올라가던 게 좀 세고, 나머지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 AMD 뭐 이런 쪽이 재미가 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의 흐름보다도 금요일의 그 흐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금요일 미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반도체가 유독 안 좋았다는 거. 반도체와 반도체를 따라다니는 어떤 섹터들, 그쪽이 유독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반도체주가 흔들렸던 것에 대한 또 연장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뚫어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고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이란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도 없고 다시 이란 협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유가는 여전히 100불 위에서 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0년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4.5 이상이면 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4.5가 넘어가면서 시장에 불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5월 10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포모가 터졌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엔비디아가 금리를 4%, 브로드컴이 3% 마이너스, AMD가 5% 마이너스, 마이크론이 6% 마이너스, 샌디스크가 뭐 한 1% 정도 플러스였지만은 삼성전자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폭이 좀 깊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월요일 우리 장에 또 반도체 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자, 지난주는 반도체 종목들의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걸 찾다 보니까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최근에 제가 로봇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증시 스케줄을 잠깐 보시면 아마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 게 없어요. 여기 뭐 jensun왕 기조연설, 구글 뭐 행사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 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엔비디아 실적이 호재가 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 실적이 나쁘게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여전히 중요한 이벤트가 돼버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 미중 협상 끝나고 나니까 또 험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게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죠. 유가가 안 빠지게 되면 금리가 안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계속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정적 리스크. 이란 쪽 문제는 이제 중국 방중한 이후에 트럼프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란 합의 안 하면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또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근데 워낙에 이런 구라 segment를 많이 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리고
보장만 있으면 이란 20년 농축 중단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구 동결, 영구 중단보다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해결의 여지도 여전히 있다. 확산되길 원하진 않아요.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으면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런 국면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우리 국내 증시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별일이 없어도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막 4, 5% 그냥 움직이죠. 그런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이다. ETF라든지 SNS 때문에 몰린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우리 그 거래소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7거래일입니까? 이 짧은 순간에 무려 37조 원 매도가 나와 있어요. 그게 거의 9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걸 받아줄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겁나게 팔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20% 이상의 어떤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줄 돈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코스닥을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ETF와 연동된 금융 투자의 매도가 코스닥을 어렵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분이 문제고, 다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고객예탁금 추이가 137조를 기록했다가 지금 133조인데 그래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매물을 충분히 외국인 매물을 받을 수 있다. 여력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붕괴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지금 시장은 반도체냐 아니면은 넌 반도체냐 뭐 그런 싸움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적당히 조정받으면 괜찮은데 너무도 깊게 조정받아도 다른 섹터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반도체가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다른 쪽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자, 그런 장이 나올지, 자, 반도체가 셀 것인가, 반도체가 얌전한 조정을 받고 다른 쪽이 움직일 것인가, 반도체가 박살나면서 다른 쪽도 같이 붕괴될 것인가, 셋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이죠. 자, 반도체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포모가 터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자, 이렇게 작년 여름부터 잘 가던 삼성전자가 왜 주춤을 하고 있을까?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봤을 때 한 32만 원 정도를 평균가로 본다 그러면은 근처까지 일단 왔다. 가파르게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3월 보면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던 개인 투자자가 5월 들어서는 참지 못하고 주가가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었다. 이게 포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못 사면 내일도 못 산다는 생각이 5월 들어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실제로 보니까 5월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눈 뜨고 나면 10%씩 올라요. 퀄컴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목,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월 들어서 오늘 안 사니까 내일 바로 10% 뜁니다. 갭으로 떠버려요. 오늘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모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자, 그 이후에 두 번 휘청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반도체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중장기 더 갈 수 있다.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포모에 따른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현재 노사 갈등 문제가 격되고 있는데 파업이 21일, 삼성전자의 파업이 21일 예고가 되고 있죠. 다음 달까지 넘어가는데 내일까지 잘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할 때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 강제로 이 파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이제 긴급 조정권을 발동시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따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는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해서 강하게 막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회장 같은 경우도 잘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월요일 다시 협상을 하게 되겠는데, 자, 이 부분도 주가에 꽤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잘못되면 악재로 작용합니다. 근데 잘 되면
파업이 안 되고 파업이 만약에 되지 않고 다시 그 이 뭐 정부이든 조정이든 아니면 누구의 조정이든 파업이 처리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게 없습니다. 파업 얘기 나와도 계속 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큰 악재가 될 수 있는데 파업이 처리돼도 호재는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업은 처리되는 게 좋겠죠. 자, 약간의 어떤 조정 국면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답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추세선 살아 있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는 가능하다 정도. 뭐 그렇게 보죠. 포모가 들어오신 분들은 반도체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조정이 좀 진행되면 관심을 가지자. 중장기 분들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은 유진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반도체주도 연동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첫 번째가 반도체가 계속 달린다. 두 번째가 반도체가 얌전하게 조정을 받으면 어디가 움직일 것인가. 세 번째는 반도체가 박살나면서 나머지도 박살난다. 우리 금요일 시장 같이 셋 중에 하나인데 과연 글쎄요. 반도체가 당시 땡겨서 바로 갈 수 있는 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2번, 3번 케이스인데 그건 금리에 달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비교적 좀 점잖게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면 지난주에 강세였던 그 섹터들 우주항공 그 스페이스X가 IPO가 좀 빨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한번 좀 관심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이 가장 센 쪽이 로봇 쪽입니다. 우리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이든 현대차든 중국이든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만 해도 로봇 기업이 100만 개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는 로봇 기업들 그런 쪽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자, 요 그 유튜브 화면 캡처한 건 지금 왼쪽에 30시간 돼 있는데 지금 아마도 여러분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은 60시간인가 80시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로봇 앞에 로즈라는 로봇이네요. 명찰 붙였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뒤에 지금 두 대는 충전을 하고 있죠. 이 세 대가 3교대로 지금 쉬지 않고 물류 관련된 이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80시간 이상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마도 사주 측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로봇이면 이제 정말 현실에 투입할 수도 있는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공장이나 이런 쪽에 단순한 노동 관련해서는 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규어 AI 로봇의 단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국, 한국, 미국 모두 로봇은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양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로봇주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향후 한 20, 30년은 보고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인수가 결정되고 나서 3만원에서 90만원 넘어갔죠. 30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10배, 20배, 30배, 100배 갈 수 있는 종목이 섹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향후 10년, 20년을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로봇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뭐 현대차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겠지만은 충분히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 섹터가 모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현대모비스가 관련 부품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주 중에서 퍼밸류가 비교적 낮은 종목이 현대모비스죠. 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잠깐 정리하면 자, 5월 3주차입니다.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어떤 조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변동성 커지겠지만은 그 기회를 실적이 좋은 종목에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주로서 물론 금리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스페셜하게 본다면 우주항공과
로봇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변동성 클 겁니다. 조심조심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